안녕하세요. 축산농민을 위한 항생제 신중 사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담당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선은 항생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항생제를 저희가 사용을 해도 균들이 죽지 않는 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게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생제 내성균이 그러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생제란 무엇이냐. 사실은 저희 농장 사장님들 이미 다 항생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항생제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로 가지고 실제로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생제를 가지고 모든 세균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도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 항생제가 있고요. 이런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세균들이 또 종별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질병에 사용을 하셔야만 그 비용 대비 올바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올바르게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항생제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농장 사장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항생제를 내가 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사용을 했는데 균이 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내성은 실제로는요, 저희가 항생제를 처음 발견할 때부터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애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항생제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미생물에서 발견했거든요. 미생물들은 서로 항생제를 사용해서 서로 싸워왔습니다. 자기들이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들은 그 항생제에 버틸 수 있는 기전을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생제를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찾아내서 엄청나게 대량 생산한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 내성균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항생제에 죽는 균, 그리고 내성을 갖고 있는 균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도 같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성균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농장에요,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 내성균들이 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축을 보면요, 저희가 농장 사장님들 가끔씩 클리닝이라는 걸 하실 수 있어요. 항생제를 가지고 왠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또는 환절기가 돼서 왠지 감기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사용해서 한번 병원성 세균을 쭉 줄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요, 동물에는 나쁜 세균보다요, 몸에 좋은 세균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균들은 그럼 항생제에 안 죽나요? 걔네들도 다 죽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 세균들 다 없어지고요, 내성을 갖고 있는 나쁜 세균들만 살아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환경에 점점 내성균들이 늘어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항생제 내성이 얼마나 위험하냐,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WHO에서 말을 한 건데요, 2050년이 되면요, 3초마다 한 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암, 인플루엔자, 결핵, 암 이런 걸로 죽는 환자가 훨씬 많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죠. 항생제 내성균이 실제로 한두 개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균들을 저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죠. 이 세균들은 이제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감염되면 그냥 실제로는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지 않는 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이 많이 생겼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 가장 큰 이유를 저희가 항생제 오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 아마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들어본 거는 사실은 사람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데 항생제를 처방해서 항생제를 많이 쓰더라. 저희는 안 그럴까요? 저희도 실제로 항생제 오남용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농장 사장님들께서 좀 어느 정도는 뭔가 영양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클리닝이라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그게 병을 발생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생제는 치료약입니다. 질병의 예방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항생제를 한꺼번에 쫙 한번 써주면 우리 동물들 안에 있는 병원성 세균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 해서 쓰시는 거죠. 단 뭐만 지키면 돼? 항생제 잔류만 안 되게 하면 돼. 그건 법에 걸리거든요. 항생제 잔류는요, 저희가 식품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저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항생제 잔류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동물이 건강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시면 그만큼 내성균들이 늘어나고요. 내성균들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장님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농장에서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안 남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농장에 실제로는 예전에요. 저희 2011년도 전에 사료 첨가제로 항생제를 썼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항생제 양은요, 사실은 지금 이제 사장님들께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보다 훨씬 양이 적었죠. 근데 그렇게 적은 양의 항생제를 계속 저희가 써왔잖아요. 과학적인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굉장히 적은 양의 항생제에 계속 노출이 되면 점점 내성균이 늘어납니다. 내성균도 자랄 수 있고 감수성균도 자랄 수 있는 되게 낮은 농도인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저희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미 자연계에는 내성균이 늘어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를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생제를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생제는 쓰셔야 돼요. 우리가 세균의 병을 일으키게 되면 동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저희가 항생제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항생제를 계속 쓰게 돼서 항생제 내성균이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농장 환경에 내성균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다 누구한테 올 것 같습니까? 결국은 농장 사장님들 건강 위협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의 가족 건강 위협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전체 소비자의 건강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실제로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입 축산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 축산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내 항생제 사용량 실제로 뭐 축산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양계, 양돈, 뭐 저희 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냐? 이만큼의 항생제는 쓸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축산 선진국이 그렇다고 질병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실제로는 적절하게 딱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쓰시고 매니지먼트 잘 하시고 그 정도로 충분히 항생제 사용량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실 때 우선 첫 번째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수의사의 처방이 그렇다고 그냥 뭐 수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농장에 항생제 처방해줘. 이게 아닙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농장에 방문하셔서 어떤 질병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세균을 분리하셔가지고 이 세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를 치료하려면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처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르게 항생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항생제를 높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감수성 테스트를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장에 내성균들이 많아요. 항생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이 세균에는 이 질병에는 이 항생제를 쓴다. 한 두서너 개 적혀 있습니다. 그거 쓰셔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내성이 있거든요.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 꼭 하셔가지고 진짜 얘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질병이 빨리 잡힙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생제는요, 동물이 먹어가지고 배에서 흡수돼가지고 지가 아픈 곳까지 제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농도를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양을 제대로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사료에 풀어갖고 그냥 줘. 물에 풀어가지고 그냥 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봤자 치료도 안 되고요. 그냥 항생제는 환경에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항생제, 구매하신 항생제를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건지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의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성균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가축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면 내성균을 줄이는 거고 내성균을 줄이면 결국은 저희 모두 다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건강해지면 저희 국내의 찬 축산물의 가치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수의사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이 잘 듣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